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부자의 곳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통장이 비어 있을까? 똑같이 버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여유로울까?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어떤 여성들은 항상 돈이 끊이지 않아요. 마치 돈이 알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같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자들이 가진 특별한 비밀 5가지 아주 쉽게, 재밌게,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나는 진짜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돈 목표를 한번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매달 30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싶어요. 혹은 나는 1년 안에 부수입을 만들 거예요. 혹은 나는 돈이 들어오는 체질이 될 거예요. 왜냐면요, 생각만 하면 그대로 끝나요. 근데 말하고 쓰고 공유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돈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이래요.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댓글 한 줄로 여러분의 돈 에너지를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예요. 왜 어떤 여자들은 항상 돈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생각 습관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 써버리면 또 언제 들어오지? 아껴야 하는데 쓰지 말까? 불안한데? 그리고 B씨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20만 원으로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써볼까? 이게 다시 더 많은 돈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 A는 두려움으로 쓰고 B는 믿음으로 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이 차이가 사소해 보여도 돈의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은 감정을 읽거든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어렵고, 나를 환영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요. 그래서 돈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쓸 때도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선택과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건 꼭 큰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커피 한 잔, 책 한 권, 가벼운 식사 한 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이것도 사 먹으면 나중에 돈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커피는 스트레스가 되고, 이 시간에 나에게 힘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커피는 자기 돌봄이 돼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생각 속에 가두기도 해요. 여러분, 돈은 에너지입니다. 어디서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흐름을 멈추게 만들고 믿음은 흐름을 열어줘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돈은 믿는 사람에게 간다. 오늘부터 돈을 대할 때 어떻게 써야 아까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다시 올까? 이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돈이 끊이지 않는 여자들이 가진 첫 번째 습관입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혹시 가끔 집이 너무 어지러워져 있으면 괜히 짜증나고 생각도 흐트러지고 심지어 지갑도 더 쉽게 열리지 않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돈은 깨끗한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 즉 기가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재물운의 기본이라고 말을 해요. 특히 이 세 곳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현관, 돈이 들어온 입구. 두 번째 거실, 돈이 머무는 공간. 세 번째 부엌, 돈을 지키는 에너지. 자, 먼저 현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현관은 돈이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온 입구예요. 근데 신발이 막 어질러져 있고 오래된 우편물이나 택배 박스가 쌓여 있으면 돈도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저 나중에 올게요. 현관은 말 그대로 운의 문입니다. 그 문이 막혀 있으면 돈도 좋은 기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우리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공간이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에요. 혹시 지금 거실 테이블 위에 안 쓰는 리모컨, 다 읽은 책, 반쯤 마신 커피컵 그냥 올려져 있진 않나요? 그 작은 무질서들이 돈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공간이 정리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돈을 부르는 생각도 또렷해집니다. 마지막 부엌, 특히 싱크대예요. 부엌은 돈을 지키는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걸 다루는 곳이잖아요. 근데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배수구가 냄새나고 정리 안 된 조미료가 여기저기 있으면 그건 곧 돈이 새는 신호예요. 돈을 부르는 집은 꼭 고급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동과 의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현관, 신발은 한두 켤레만, 택배 박스는 바로 버리고요. 거실은 테이블 위는 항상 비워두고요. 부엌은 물기를 항상 닦아주고 냄새 제거,
조미료 줄이기, 향 좋은 디퓨저나 소금 단지를 현관에 두면 재물운을 부드럽게 열어줄 수 있어요. 돈은 잘 정리된 공간을 너무나 좋아해요. 깔끔한 공간은 여기 돈이 와도 괜찮아, 준비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집은 곧 나의 마음 상태고, 마음이 정리되면 돈도 찾아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부터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막힌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이 못 들어오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습관 무심코 자주 하진 않나요?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야, 난 진짜 돈이 안 붙는 체질인가 봐. 돈 모으는 건 나랑 안 맞아. 이런 말. 그냥 푸념처럼 한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주 강력한 주문이 돼요. 말은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뇌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박히는 지시문이에요. 계속 난 돈이 없어 라고 말하면 내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돈이 안 모이고 돈이 들어와도 어디론가 술술 빠져나가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또 돈을 낭비했네. 역시 나는 답이 없어. 그리고 B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지출은 아깝지만 그 덕분에 다음엔 더 현명하게 쓸 수 있겠어. A는 자책으로 끝나고 B는 학습으로 끝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돈이 끊이지 않는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배워요. 인정해요. 그리고 말로 정리해요. 그게 자기와 돈 사이에 신뢰를 쌓는 방식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돈에 대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나는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야. 돈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친구야.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어. 어때요? 들어만 봐도 기분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거울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해보기. 나는 돈을 환영해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기. 돈이 들어올 준비가 돼 있어요. 가까운 친구한테 말해보기. 나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벌 수 있어. 이런 작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당장은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은 곧 방향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돈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돈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말로 초대할 수 있는 손님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어떤 말로 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 볼까요? 돈이 끊이지 않는 여자들, 그 사람들은 돈을 보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이들은 돈을 많이 있다, 없다로만 평가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다루느냐, 즉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한번 이런 비교를 해볼게요. A씨는 돈이 생기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처럼 돈 들어왔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그리고 뭘 샀는지도 모르게 하루 만에 통장이 가벼워지죠. B씨는 똑같이 돈이 들어와도 이번엔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까? 이번 달 목표는 뭐였지? 를 먼저 떠올려요. 돈은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느 쪽이 돈과 오래가는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들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합니다. 한 번 쓰고 잊지 않고요. 소비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고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사실 돈 관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복잡한 재무 설계를 하지 않아도 딱 단 한 줄, 내가 오늘 무슨 이유로 이 돈을 썼는가, 이것만 써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겠죠. 스타벅스 5,800원, 지친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택시비 12,000원, 늦지 않기 위한 책임의 비용, 의류 79,000원, 필요했던 거냐 욕심이냐 다시 고민할 것. 이렇게 적어보면 내가 진짜 필요한 데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 따라 쓰고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첫 번째, 하루 한 번 지출을 핸드폰 메모장에 한 줄로 적기. 두 번째, 소비 후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였지? 한번 질문하기.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지출을 정리하면서 나를 칭찬해주기. 돈은 감시받는 걸 싫어하지만 존중받는 건 좋아합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대하면 돈도 나를 함부로 떠나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따뜻하게 책임감 있게 돈을 다루면, 돈은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조용히 내 옆자리를 지키게 돼요. 돈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내 소비 하나하나를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 끊이지 않는 여자들의 5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당장 은행 잔고를 늘리진 못하더라도 생각을 바꾸고 공간을 정리하고 말버릇을 바꾸고 습관을 만들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아우 난 아직 멀었어, 뭐 나한테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럴 땐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돈이 따라오는 여자는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돈이 그 삶을 감싸도록 만들죠.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의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힌트가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여러분의 돈 목표를 꼭 적어보세요. 말하고 쓰고 공유하는 순간부터 그 목표는 내가 믿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돈 흐름을 더 따뜻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풍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